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초기화 값을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반복하여 비행하는 방법과 대각선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초기화 값을 주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드론은 관성의 영향을 받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드론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같은 높이로 위아래 반복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올릴 때 드는 힘은 내릴 때 드는 힘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드론이 여러 방향으로 반복하여 움직일 때는 관성 및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딩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위아래 반복하는 코딩 값과 좌우 반복하는 코딩 값에 대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동 시 중력과 관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로 또는 일정한 거리만큼 늘어나거나 길이가 같게 하기 위해서는 코딩 방법을 조금 다른데요. 그 코딩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동에 대한 코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드론이 위아래로 이동할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제일 먼저 우선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클릭 S대와 스페이스 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륙을 하고 자, 한 5초 정도 이륙을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이동하는데 저는 한 반복하기를 3회 정도 반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위아래로 반복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스로틀이에요. 스로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로틀을 한 2초 정도, 예를 들어서 2초 정도로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한 50% 올라겠다 치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멈춰줘야 되겠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멈춰줘야 되기 때문에 0값을 1초 정도 두고요.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죠. 원래 위치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50에서 그대로 50으로 마이너스 50 하면 되는데 내려올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이 아닌 마이너스 40을 해도 충분히 내려오게 됩니다. 비슷한 거리에. 그래서 이 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이 정도의 값에 보면 원래 올라갔던 위치, 다시 말해서 드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다시 처음에 있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50 값이 되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이 또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드론은 모든 드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드론에 꼭 맞게끔 코딩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반복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착륙하게끔, 그러면 드론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왔죠. 2번, 3번 이런 식의 원리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꼭 드론이 있으신 분들은 실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항상 멈추는 거, 비상 착륙을 가져오시면 좋고요. 드론 수업을 항상 드론이 직접 띄우실 때는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시고, 자, 변수로 배터리 양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배터리에 남아있는 양에 따라서도 이 드론이 왔다 갔다 위아래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꼭 생각해 두시고 배터리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좋은지 눈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한 반복하기에 넣어서 변수
변수를 저장하는데 이제 다 변수 배터리 만드는 거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론 정보 그래서 전략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의 완성된 코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아래로 이동한 걸 해봤다면 좌우로 점점 넓어지게끔 하나, 둘, 세 번 또는 네 번 이렇게 반복을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 둘, 세 번 정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드론을 좌우로 점점 더 멀리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관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가고자 하는 드론은 더 우측을 가고자 하겠죠. 그때 멈춰 주셔야 되고 즉 초기화 값을 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드론은 또한 좌측으로 가지 않게 멈춰줘야 되는 것, 즉 초기화 값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반복 구간을 쓰지 않고 그냥 점점 늘어나게 한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른쪽 갔다가 즉 두 번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제어에 갔을 때 클릭했을 때 그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가지고 오시고 스페이스 키는 항상 비상 착륙을 만들어 주시고 꼭 스페이스 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또 다른 것을 해주시면 제어를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시고 자 이륙부터 하겠습니다. 이륙을 하시고 제가 좌측부터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륙 또한 5초 정도를 시간을 두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누구냐면 보시면 자 롤인데 좌측이니까 마이너스 값 예를 들어서 제일 조금이니까 한 마이너스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으로 갔으면 이제 자, 점점 커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하면 드론이 이 정도 갔다가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0 갔으면 30 가면 여기 중간에 오겠죠. 30보다 조금 더 가려면 어떻게 되겠까? 10이 더 가면 40이 가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40, 30에서 40 값. 여기 30이 되면 여기가 0값이 되니까 다시 40.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한 2초? 2초 동안 가고 그러면 자, 다시 가는 값을 자, 관세치 초기화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값 30이니까 오른쪽 값으로 40 마이너스 0 자, 그러면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해 와서 붙이시면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0이겠죠. 마이너스 50 여기 플러스 60 그러고 나서 착륙 넣으시면 드론이 두 번,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딩하는 방법이 이거 외에 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잠깐 내리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서 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초기화 값하고 값이 바뀌는 부분은 기다리기 즉 제어를 삭제하도 무방하다.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고 둘 중에서 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짧으면 좋지만 어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어 사이에 초기화 값하고 값이 변화될 때 제어를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불안정한 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드론을 찾으셔서 나는 초기화 값 넣고 제어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2초가 아니라 한 1초 정도 1초 정도의 제어를 넣어주시고 나는 제어를 넣지 않아도 된다 내 드론은 그런 친구는 이렇게 제어 값을 넣지 않고 착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시고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놔두시면 안 된다는 점 아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왜냐면 클릭을 해버리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를 다 놔두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 깃발을 누르지 마시고 이쪽 편에 있는 깃발 눌러서 실행시키든가 혹은 두 번째 있는 깃발을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싫다 이런 게 그러면 제어에 가셔서 스페이스 키를 가지고 오시고 예를 들어서 0번 키 나는 0번 키를 누르면 조금 더 짧은 값으로 코딩을 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좌우로 점점 멀리 이동하는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관성의 작용을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0값 초기화 값을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각선 비행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각선 비행은 직선 비행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선 비행과 회전을 이용하여 코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선으로 움직이는 직진 방향과 우측으로 움직이는 두 방향이 합쳐져서 비행하는 방법으로는 피치 블록과 롤 블록을 사용하여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블록을 따로 코딩하지 않고 하나의 블록에 넣어서 코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치와 롤의 대각선 값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값을 코딩할 경우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할 경우엔 피치와 롤 값을 모두 플러스 값을 주고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할 경우엔 피치는 플러스 값이지만 롤은 마이너스 값을 주어야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그재그 모양이 완성되었다면 반복문을 사용하여 코딩해 보시면 훨씬 짧은 코딩 값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선 방향과 회전하는 두 블록을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코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전을 이용한 방법은 요우와 피치를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우와 피치를 이용하여 지그재그 방향으로 코딩할 경우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할 경우 요우, 피치 값 모두 플러스 값을 주고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할 경우 요우는 마이너스 값, 피치는 플러스 값을 주면 됩니다. 단 이때 요우 값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직선보다는 회전하게 되므로 원을 그리게 되어 원비행에 가까워지니 가능한 요우 값은 약간 회전하는 정도의 값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대각선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각선 비행을 할 경우에는 직선 비행을 이용하여 대각선 비행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대각선 비행에 관한 코딩 값을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드론을 날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직선 비행, 즉 두 가지 피치와 롤을 이용하여 드론을 날리면 대각선 방향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치와 또한 이 롤 두 블록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두 개 이상의 블록을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블록으로 그래서 어느 것을 편안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블록은 조금 짧은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한번 더 다 비교를 해보시고 두 가지를 코딩해서 드론을 날려보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블록을 이용해서 대각선 하는 방법을 한 방향만 즉 드론을 한 번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좌측 한번 지그재그 하는 모양을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어에 가셔서 클릭 가져오시고 스페이스 키 가져오겠습니다. 드론을 먼저 이륙을 시켜야 되겠죠. 이륙을 시키고 저는 5초 정도 드론을 이륙시키겠습니다. 공간이 넓으면 5초, 위아래가 5초까지 이륙이 길다 하는 친구는 4초, 3초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는 대각선. 그러면 자, 코드로 미니에 가셔서 피치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30이면 조금 많은 45도 각도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피치 30에 롤 또한 저는 30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해보시고 각자 값을 바꿔도 됩니다. 30도 해도 되고 뭐 15도 상관없습니다. 90도면 대각선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초만 정도 주겠다. 대각선 길이 많이 가지 않게 2초만 주고, 그러면 대각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드론이 대각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초기화 값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복사를 전체 하셔서 초기화 값을 0 값을 준다. 어느 정도? 한 1초 정도만.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갔죠. 그러면 다시 좌측으로 가려면, 자, 좌측은 롤 값이 마이너스지만 피치 값은 어떻게 되나요? 피치 값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전체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서 피치 값은 플러스이지만 롤 값은 마이너스 30으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으로 코딩을 하고, 또한 초기화 값을 멈추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상 착륙 멈추기. 자, 이렇게 코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더. 자, 스페이스 키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0번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 이륙하기는 같겠죠. 같고, 자, 5초 기다리기도 같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블록에 2개 이상의 명령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블록으로서, 자, 롤 값이 30 줬습니다. 피치도 30. 그러면 요와 스로틀은 주지 않기 때문에 빈칸을 둬야 되나? 아니요. 꼭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값, 0값을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2초 정도 가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드론 또한 이 방향 30을 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초기화 값을 준다. 그래서 복사를 하셔서 다시 초기화 값을 줍니다. 0 한 1초 정도 초기화 값을 주고, 우측으로 갔으니까 방향 이제 좌측으로 꺾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를 복사를 하셔서 마이너스 30 롤 좌측, 피치는 전진. 만약에 여기에서 피치까지 마이너스 값 주면 어떻게 되겠어? 갔다가 좌측으로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갈 거예요. 아마 좌측으로 뒤로. 그래서 0000을 주시고 다시 착륙 값을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코딩 길이가 훨 짧죠. 그래서 두 개 다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해보시면 결과값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응용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코딩한 게 하나, 둘, 딱 한 지그재그 방향 하나죠. 만약에 두 번, 세 번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하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3번 정도 반복하겠다. 30번 하다가는 좀 그렇죠. 자, 3번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단 착륙은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쪽도 똑같이 3번 반복하기 넣고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 2가지 이상의 명령을 내리는 이 드론과 이 코딩 값과, 자, 다시 왼쪽에 있는 코딩 값과 오른쪽에 있는 코딩 값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반복하기 3번 해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마 드론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바람을 내리기 때문에 그 바람 영향 때문에 얘가 드론이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스로틀을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올라가지 않게끔 약간 마이너스 5 정도 줘도 될 듯 합니다. 원래 이론상으로는 0값이지만
제 드론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마이너스 5 정도에서 10 정도 해주면 드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점 위에 올라가게 하는 드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10 또는 마이너스 5 정도에 두면 지그재그를 그으면서 드론 자체가 위쪽을 향하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 보셔서 한번 코딩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든지 왼쪽에 있는 블록을 선택해서 코딩을 하든지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코딩 하시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길이가 짧고 2가지 이상의 블록을 사용하는 블록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직선을 이용해서 대각선 비행을 할 수 있는 걸 했는데요. 직선 말고도 즉 회전과 직선 두 가지의 블록을 이용해서도 대각선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전하는 게 누구 블록이었죠? 요우죠. 그래서 요우 그 대신 값을 많이 주지 말고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요 회전 10을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회전 준 상태에서 피치 값 얘도 많이 나가지 않게 할게요. 피치 한 30? 한 20만 줄게요. 30% 힘으로 한 2초만 가고 그러면 가는 게 또 초기화값 시켜줘야 되겠죠. 복사해서 초기화값 0 그 다음에 전체를 복사해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10이니까 다시 원래의 위치에 회전하려면 마이너스 20 값을 줘야 되겠죠. 10에서 갔으니까 0, 20, 마이너스 20 값을 줘야 되는데 자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20인데 제 드론은 해보니까 20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드론은 거의 30 더 많은 값을 줘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해볼게요. 그럼 20을 준다. 그러면 회전된 상태에서 앞으로 30 그 다음에 착륙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에서 회전과 직선 두 가지의 방향을 이용해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 이상 이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롤 값은 0을 주시고 피치 직진하는 직선 비행 그 다음에 회전하는 비행 10 그 다음에 스로틀 0 그 다음에 2초 정도 기다리시고 다시 초기화값 주시고 초기화값 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피치 값은 30인데 요 값은 이론상 마이너스 20 제 드론은 3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륙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도 보면 초기화값으로 바꾼 상태에는 1초 정도만 주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회전과 피치 회전과 직진 하는 두 가지의 블록을 이용해서도 대각선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과 직선을 이용한 대각선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쪽 방향, 즉 직선과 직선만 해보지 마시고 직선과 회전도 이용한 대각선 방향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과 대각선 비행을 배웠습니다. 드론은 관성의 작용뿐만 아니라 중력의 작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딩할 경우에 두 가지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비행은 직선 비행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대각선 이동과 왼쪽 대각선 이동의 방향을 생각하셔서 플러스 값을 줘야 될지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될지 결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